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아시아 전체, 전체 글로벌 장세가 다 오늘 안 좋았네요. 너무 안 좋았고, 장중에 지켜보면서 저도 좀 많이 답답하긴 했는데, 요즘 상황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투자자들이 그냥 하락을 위한 이유를 계속 찾는 것 같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금융투자 쪽, 네, 전에부터 지수 누르고 싶어 했잖아요. 2800까지. 그래서 금융투자는 당연히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보면은 그냥 하락을 위한 그 이유를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이 대형 투자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똑같이 대형 투자자들 대부분 기관이죠. 그 금융 관련된 이제 투자 회사나 자산 운용사부터 증권사 이런 기관들인데 어느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작년이랑 증시가 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누르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서 금리 갖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긴장감, 경제 관련해서 그렇고 미국 관련해서도 또 이제 긴장감이 있죠. 거기에 EU가 합세를 했죠. 캐나다, EU 이런 데 합세를 했는데 당장 눈앞에 경제적으로 멀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서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상호간에 무역 제재를 한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보복 조치, 물론 일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정책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는데 그게 당장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용을 해갖고 어떻게든 시장을 누르려고 막 그러고 있죠. 거기다가 브라질에서 이제 변종이 나오면서 지금 재확산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 그래갖고 봉쇄를 한 달 더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경제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어요, 회복하는데. 근데 되게 과민하게 그걸 이용을 하면서 증시를 누르는 모습,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냥 기관들은 누르고 싶은 거예요. 증시를 좀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그러기 때문에 하락을 위한 이유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간밤에 연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형태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이제 무시하고 난 몰라, 나 몰라, 그냥 하락만 시킬 거야, 다 이런 그런 상황. 네, 그게 좀 아쉬워요. 자, 파월이 그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없다, 그리고 제니 앨런 재무장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코로나 3차 유행 이러면서 이걸 갖고 이제 움직인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동안 계속 인플레이션, 금리 어쩌저쩌 막 계속 그러고 있다가 네, 그냥 그게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뭐야,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지금 코로나? 그래, 이번엔 이걸로 가져가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들이. 네. 그래서 지금은 특히 한국 기관들은 이런 거 나면은 특히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 얼씨구나 하고 또 매도하잖아요. 오늘도 연기금 또 매도했죠. 오늘은 사실 전체 그 수급상 보면은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뼈아픈 날이었어요. 다른 때보다도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뼈아픈 그런 날이었는데 기관들도 네, 이때구나 하고선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더더욱 증시가 좀 어려웠고 연기금 매도가 또 나왔던 종목들, 또 케미칼도 그렇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간밤에 어쨌든 죄송합니다, 말은 좋게 했거든요. 그 파월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3차 유행이 될 것 같다 하면서 눌렀어요. 이런 얘기는 그냥 무시한 거예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EU, 미국, 캐나다 이런 데가 이제 중국하고 또 마찰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 갈등. 네, 이걸 갖다가 또 반영을 한 건데 좀 과하게 좀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 기관들이.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 공매도 관련해서 결국 발표했잖아요. 기존하고 거의 바뀐 내용 없어요. 바뀐 내용 없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선거에 대해서 대충 가닥이 이미 잡혔다고 보는 건지 이제 투자자들, 유권자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하는데 기존하고 크게 변경된 거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해서도 뭐 잔고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기간 제한을 주는 거죠. 기간 제한을 주고, 물론 이제 그 기관이나 외인들도 사실 기관이죠. 뭐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대차 거래를 할 때, 공매도죠. 공매도를 할 때, 기간이 사실은 계약 기간이 있긴 해요. 이자 주고 하면서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 비용을 내면은 또 연장도 가능해요. 연장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비용만 더 내면 되니까. 근데 같은 뭐 공매도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하는 건 이제 대주거래거든요. 대주거래라고 하면은 증권사에 돈을 위탁해 놓고 증권사 주식을 자기가 이제 계좌를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그 증권사한테 이제 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건데, 이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진행이 되다 보면 하락장이 좀 깊어진다, 또 오래 된다 그러면 그 상환 기간 때문에 결국은 또 반대매매 형태로 일종의 이제 회수 조치가 벌어지면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개인들이 공매도 전략을 쓰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2개월, 3개월 이걸 갖고 포지셔닝 잡기도 쉽지 않은데, 기존에 이게 사실 문제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보면은 일도 안 하고 고민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쇼잉을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이게 좀 가닥이 나왔다고 보는 건지, 다시 뭐 원래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이제 5월달에 재개하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온 상태라, 네,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하기 전에, 재개를 시키기 전에 공매도 금지하기 전에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공매도했던 그런 종목들은 주가들이 오르가면서 손실이 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로 다시 리포지셔닝을 시키기 위해서 기관들은, 그래서 특히 금융투자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연기금이야 뭐 비중 얘기하지만 금융투자나 자산운용사들 2800으로 지수를 내리고 싶은 게 계속 뭐 그동안 입으로도 떠들고 언론 플레이도 했었고 계속 추진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상황이 뭐 계속 그 중국하고의 어떤 불화, 서방 세계와 중국의 불화, 그 다음에 코로나 뭐 재확산, 금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구나 싶어갖고 계속 좀 그런 그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특히 더 조금 요즘 힘든 상황이 있죠. 기관도 계속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 또다시 그 52주 연속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금 운영 거기 뭐 본부장이나 거기 기금 운영 대표도 스트레스 받았겠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압박은 받았겠죠.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받았을 거고, 정부한테 압박을 받았을 거고, 그러면서 아마 얘기도 했을 거예요. 네, 언론에 나오지 않게 기록 세웠다는 얘기만 안 나오게 해봐라.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또 하루는 거의 순매수량이 있지도 않아요.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매도량을 살짝 줄이라고 아마 이제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서 매도량을 살짝 줄이면서 마치 순매수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고 한 이틀 그러다 다시 지금 또 계속 순매도 상태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수급이 꼬여 있는데 연기금 매도 좀 뼈아픈 그런 날이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외인들은 아마 언론에서는 오늘 외인들 매도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외인들 매도는 줄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외인들 탓으로 돌리죠, 이런 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게 연준은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할 거고, 계속 그 재무장관도 제니 넬란도 인프라 지원 마련을 위해 세제 변화, 어떤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법인세, 탄소세 이런 여기에 대해서 세제 변화, 재원 마련이니까 죄송합니다. 그 세금 우리나라도 지금 재원 마련 때문에 여기저기 세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도 좀 한국 증시에 있긴 한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보면은 완전 증세죠. 최근에 여기저기 증세하고 있고, 지금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그 증권사의 그 유동성 공급자들,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종목이 어느 정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파는 물량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사는 물량이 있어야, 사고 파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이제 자전거래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자기가 사고 팔면 자전거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물량은 계속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매도에 뭐 일정 수량을 계속 이렇게 매도를 주문을 내놓고, 매수에도 일정 수량 이상 이렇게 주문 내놓고,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급하는 그 역할을 기관들이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세금이 필요하니까 여기도 또 증세했죠.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그 면세 조항을 갖다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는 또 그 유동성 관련해서 했던 증권사들이 또 매도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요즘 제가 20년 넘게, 이제 25년 넘게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포퓰리즘이 강한 때가 좀 드물었거든요. 물론 없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포퓰리즘,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는 게 좀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증세 문제, 정치하고 연결된 그런 어떤 공매도 그 제도 개편보다는 단순히 선거 이후로 이렇게 연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상 많이 좀 꼬여 있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나 이제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사죠. 어쨌든 그 해지 전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수 갖고 자꾸 장난질을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더 나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조 9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 얼마라 그랬죠? 2200조? 2300조인가요? 그 어마무시한 거 해놓고 또 3조 달러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하겠대요. 3조면 얼마인가요, 이게? 3천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3,500조 정도 되나요? 요즘 얼마죠? 3,400조?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시장에 돈을 뿌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얘기 또 나오겠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국채금리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악순환이에요. 코로나 지금 뭐 3차 그 유행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가 좀 잠잠해졌다 이렇게 돌겠죠. 그러다가 코로나 이슈가 이제 해결이 됐어? 그러면 다음에 뭐야, 중국하고의 뭐 어떤 분쟁을 또 막 부각을 시키겠죠. 그러다가 또 그 잠잠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시장 유동성 와서 인플레이션이야, 금리 인상이 계속 이걸 돌리면서 지금 대형 투자자들, 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누르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돼야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미증시나 미증시 최근에 예, 그 고점 갱신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방이 열렸다기보다는 상방은 좀 닫혀 있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힘은 좀 딸리고 하방으로 좀 열려 있는, 특히 다시 말해서 조정폭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상방은 닫아버렸어요. 지금 이제는 3100도 못 올라가고 닫아놓고 이제 3000을 지지하느냐 마냐 이걸 놓고 있는데, 오늘 약간이긴 하지만 3000까지 깨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 게 회복이 되느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막판에 좀 들어왔던 걸로 보이는데, 개별 종목만 봤기 때문에 전체로는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개별 종목을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막판에는 이제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3000을 어느 정도 지지하려는 모습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금융투자, 연기금 지수를 내리는 거에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조금 차라리 힘드시면 일단 잠시 주식 매매를 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지금 쉬시는 것도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지정학적 이슈, 코로나 재확산, 부담 커진 증시,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투신까지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950선까지 이제 얘기하죠. 3000이 아니에요, 이제는. 엊그제는 3000 얘기하더니 이제 2950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낮추고 있죠. 증권업계 전문가가 결국 금융투자예요, 대부분. 그쪽에 있는 사람들. 네, 증권업계. 결국 내리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국채금리마저 지금 내려갔거든요. 네. 국채금리, 이게 지금 떨어졌는데, 이제는 뭐 1.6 이상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1.5 이하에 있을 때 괜찮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냥 1.6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냐면, 경기 회복하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악화시킬 걸. 지금은 사실 증시가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던 게, 그 이상의 경기 회복을 할 거다,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다, 턴어라운드니까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걸로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마저 약화될 거라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정학적인 아까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글로벌로 전체 그 대형 투자자들이 앞을 다퉈서 하방으로 좀 자꾸 베팅을 하는 게 조금 우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유가마저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6.2%. 6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3.8달러 급락해서 지금 57.76달러, 60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기존의 66자 최고점 대비 이미 12.6%,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또 하락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결국 유가라는 게 경기 회복하고도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있고, 물론 기존에 이제 얼마 전에 감산 조치를 하긴 했어요. 유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감산 조치는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 시점에서는 유가 하락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너무 심각하게 좀 보시기보다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뭐 무너진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나와도요, 그냥 기관들은 하락적으로 자꾸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기관들은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지수를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뭐 아마 이 상태로 이제 가면은요, 예를 들어 뭐 길 가다 누가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져서 뭐 의료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넘어져 갖고 국민들의 막 건강이 우려되고, 그로 인해서 뭐 보험료 상승이 우려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지수를 낮추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조금, 네, 기관들이 좀 낮추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빨간색 양봉의 열십자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 반등 신호는 나오긴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내려온 다음에 더 하방으로 더 내려가진 않고, 여기서 지금 뭐 횡보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확 개선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막판까지도 결국은 눌러갖고 끝내는, 회복을 하려던 그 시도를 눌러서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코스피 자체가. 더군다나 이제 그 3천 하단을 놓고 있는, 3천 하단을 놓고 있는 박스권보다 약간이지만 밑으로 내려간 상황. 그래서 이게 지금 2,950이라고 그랬죠, 여기. 전에 이제 한번 내려왔던 여기거든요, 저점. 여기까지 조정폭을 주느냐,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뭐 수급상 지금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들이 뭐 좀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관하고 외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요. 그냥 뭐 아마 언론에서는 이제 외인들 매도로 인해서 뭐 하락한 걸로 얘기를 하겠지만, 매도세를 보면 어제 3조가 넘어갔었죠. 그거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어요. 평상시 상황 2조 4천억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연기금은 매도세를 줄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뼈 아팠죠. 계속 그냥 비중 줄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그냥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냥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요 작업만 하는 건데, 오늘 이게 좀 많이 뼈 아팠어요. 근데 외국계는 어쨌든 좀 줄여줬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수급상 그리고 대기 매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들 물론 이틀째긴 하지만 이게 구조도 안 나오게끔 줄어들었어요. 10조가 넘어갔던 게.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유동성 문제가 조금, 네, 우려가 되는데, 물론 저도 현금 확보하시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어떤 이 매수세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꼭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 거기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지금 현금 확보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오늘은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사실 지수도 늘리고 종목들도 좀 어려웠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보자면 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매도는 줄었어요, 어제에 비해서. 근데 매수가 확 줄었어요. 오늘을 매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입장을 좀 바꿔보면, 간밤에 미국부터가 코로나 재확산 된다고 하면서 3차 유행 얘기하면서 미국 증시 전체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준다, 이거는 조금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돼서 말이 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개별 종목 보면 케미칼이 조금 오늘 걱정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27만원이 깨지는 거는 조금, 네. 제가 전에도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27만원이 깨지면 많이 돌아가고 또 이게 골치 아프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완전히 최저가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도 이제 보시면 20만원대를 간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이때 이제 작년에 9월달, 네, 이때 작년 9월, 10월 이때 외에는 20만원대 간 적이 거의 없이 올라와 줬는데, 26만원대요. 그쵸. 제가 20만원대는 최근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쵸. 27만원. 26만원대는 거의 본 적이, 네,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도 좀 완전히 그 최저가 형태를 좀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이번 주에 이거를 회복을 못하고 여기서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자체가 정말 많이 돌아가야 돼요. 많이 돌아간다는 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조금 많이 안타깝긴 하거든요. 근데 시그널이나 여기 봐서는 뭐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도 그렇고 보험 약간이지만 순매수 들어와 있고, 매도로 말씀드릴게요. 투신도 그렇고, 투신도 보시면 매도량이 지금 여기 보면은 줄어 있죠. 시그널 자체로 볼 때 프로그램도 그렇고 얘는 지금 자리가 지금 기술적인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오늘 사실 그 케미칼도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순매도였어요. 순매도 우위였는데 막판 가면서 순매수로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수로 끝났어요. 소폭이긴 하지만 순매수로 끝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투신도 그렇고 매도가 많이 줄었고, 외인들도 보면은 직전에 이 매도량 전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여기만 봐도요 최저죠. 25,000까지 지금 내려온 숫자가 안 보이잖아요. 개인들도 또 많이 줄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줄이지를 않고 있어요. 늘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 줄고 투심도 어느 정도 지금 매도량 이것도 뭐 안정화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보병이에요. 만약에 오늘 연기금 매도가 없었으면 27만원 선은 지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순매수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작은데 매도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1337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얘는 아니구나. 딴 걸 볼게요. 네, 뭐 예를 들어 959. 마땅한 얘가 별로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요런 거 하나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투신 보면은 순매도가 950인데 실질적으로 이날 매도는 1359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도량이 더 많단 말이에요.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순매수라는 거는 매수해서 매도량을 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볼 때는 순수 매도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순수 매도 규모를 보면 보험도 보시면 뭐 거의 없죠. 구라는 건 거의 없는 거고, 투신도 보시면 이 세 자리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금융투자도 보시면 직전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유난하로 있긴 한데 뭐 거의 최저치 가까이, 네, 지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량은 많이 줄었어요. 기관의 전체적인 매도, 네, 많이 줄은 상태죠. 이런 때가 별로 없는데, 근데 연기금이 보세요. 이게 줄질 않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외인들도 보시면은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개인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연기금만 아니었으면 오늘은 좀 27만 지켰을 텐데, 이 연기금 매도가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글쎄요, 이게 지금 연기금 매도가 계속 지속되면 좀 반등하는 데도 좀 방해가 될 텐데, 이 연기금은 지금 뭐 주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중만 줄이면 되는 거고 주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이미 연기금 작년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이 줄지언정 수익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주가에 상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매도만 하는 거예요. 비중만 줄이겠다. 기금 운용 쪽에서 그냥 우리는 비중만 줄일 거야. 지금 이 전략이 좀 어려운데, 얘가 이제 반등을 하려면 외인 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 네,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이제 매도량은 줄었어요. 그리고 뭐 매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거래량이 줄은 상태고 어쨌든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내일 반발 매수로 이제 장중에 한번 27만원 돌파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내일은 꼭 27만원에 버텨내야 되고, 거래량 줄어든 건 지금은 괜찮아요. 뭐 거래량마저 없어졌다고 실망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거래량이 지금은 줄어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 종목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거래량 늘어나면 골치 아파요. 거래량이 확 죽어줘야 어쨌든 그 방해되는 매물들을 좀 해소를 하면서 올라가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좀 27만원 돌파에 대한 기술적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고,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를 나온 거 봐서는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때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는데 좀 얘네들이 조금 방해만 안 하면 좋겠어요. 즉 나머지 지금 수급은 매도 자체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괜찮거든요. 개인들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 단타도 가끔,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그 건도 있었지만 단타가 들어와서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어떤 매도나 이런 그 매물들은 정상적이에요. 얘만 빼면. 그러니까 요것만 조금 내일 방해가 안 되면 매물대 자체가 지금 좀 강한 압력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매수가 약하긴 하지만 뭐 연기금의 저 규모만 줄어든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 이제 반발 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27만원 돌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지지를 해야 돼요. 뭐 UBS가 됐던 JP모건이 됐던 이런 쪽에서 좀 들어와 갖고 하다가 이제 단타적인 뭐 메릴린치나 이런 데라도, 메릴린치나 CS라도 들어와서 좀 27만원 지지가 좀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번 주에는 꼭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네. 저점이 낮아지는 건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기존의 이 여기보다 지금 저점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요 모양새는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가가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일이나 모레 바로 이렇게 올려와 준다면 이건 사실 무시하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은데, 여기서 내려가면은 즉 바닥 이후의 지지선 자체도 한 25만원까지도 지금 봐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돌아서 이제 반등을 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꼬이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꼭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참 이게 얘가 뭔가가 이렇게 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참 뭐가 좀 안 좋아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약간 역행해서 움직이는 모습? 안 팔고 버텨야 될 이 구간에서는 최대로 거의 최대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이때가 있긴 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거를 좀 방해를 하더니, 또 지금은 이제 하락을 해서 3,500이 깨진 상태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막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태인데, 아무튼 뭐가 됐던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기금 매도 보세요. 뭐 지금 여기 볼 때 최대예요. 엔지니어링 오늘 하락한 거는 그냥 보시면 그냥 연기금 매도가 컸습니다. 외국인들 뭐 매도 나왔지만, 뭐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가 이제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좀 줄여준 상태인데, 어제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상태인데, 연기금 매도가 좀 많이 뼈아프게 나왔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 쪽이, 네, 어쨌든 지금은 관망세로 이렇게 조금 보이곤 있는데, 이 연기금 이 수량을 빼면 사실은 순매수거든요. 외인들이 좀 팔긴 했지만 순매수인 상태고,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보면 외인들 뭐 이 정도로 순매도긴 하지만 매도량은 이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는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금의 요 매도가 좀 뼈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일 좀 안타까운 모습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13,000원을 자꾸 이렇게 훼손을 하면 이게 고질적 문제가 돼서 13,500원이 돌파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번에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 자체를 좀 높여갔잖아요. 단기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좋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14,000원만 버텼으면 했는데, 그 연기금 매도로 인해서 14,500원마저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은 지금 자기들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훼손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어 해외 이슈가 있대? 뭐 코로나 3차 유행한데? 그래? 그럼 이제 그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기회에 팔어. 언제 팔어? 지금 팔어. 빨리 팔어 해서 매도를 주문을 쫙 내는 거죠. 주가가 훼손되든 말든. 자, 그래서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 오늘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좀 뼈 아팠어요. 뼈 아팠는데 어, 이게 지금 좀 막판까지도 회복을 좀 못하고 끝난 게 좀 안타까워요. 네, 이 종목의 상황을 보면 이 13,300원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후반에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끝났으면 좋은데 처음에 이제 장 초반에 아예 시초가 자체가 13,500원 하단으로 빼서 했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빼서 반등을 했는데 13,500원 올라왔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고 쭉 밀리다가 이제 13,300원에 끝났어요. 이제 내려오다가 끝났는데 종가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 틱을 내리면서 끝난, 그러니까 올려주기보단 내리면서 끝난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 실망 그 물량도 있어요. 이제 종가에서 개인들이 이제 못해 먹겠다 그러고 매도가 나온 것도 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어, 이날 이렇게 올라가니까 단타도 들어올 거거든요. 단타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갭을 하면서 이렇게 갭이 아니라 이 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양봉이 올라가면요, 이때는 단타가 안 들어올 수 없어요. 네. 그러다가 뭐 이날도 수익 실현하기도 했을 거고, 이때 이쯤 사서 이날 이제 매도하고 나간 단타도 있을 텐데, 늦게 들어오는 데들은 이제 물렸겠죠. 단타입니다. 단타. 늦게 들어온 단타 물량 물렸다가 오늘 13,500원 아래로 이렇게 갭으로 떨궈 버리니까 이때 이제 손절하고 나가는 그런 물량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다가 반등해서 회복을 못하니까 이제 지금 손절하고 나간 물량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장 후반에 그러니까 동시효과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어쨌든 뭐 그 불행 중 다행인 거는 13,300원을 지켜냈다는 건 다행이에요. 다행이긴 한데 지금 13,300원에 대한 가격을 계속 유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뭐 지금 여기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13,500원 돌파를 해야 되고, 그때는 차라리 무리하지 말고 13,500원을 좀 지켜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도 영향을 좀 준 게 있어서 이 외국계 이 매도는 사실 유가 하락의 원인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유가 하락세, 지금 아까도 지금 설명드렸지만 유가가 좀 내려갔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외국계 수급이 단번에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들이 13,500원 하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얘가 이제 13,500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얘도 연기금이 좀 이런 행동만 안 하면 13,500원, 내일은 이제 여기서 13,500원 놓고 이제 저항이냐 지지냐 이걸 놓고선 한번 이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이제 13,500원 놓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얘도 13,500원 빨리 올라가서 거기서 좀 버텨야 됩니다. 오늘 이게 갭으로 빠진 상황이라 내일 13,500원 돌파 못 하잖아요. 또다시 이런 형태로 이제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또다시 횡보해요. 근데 뭐 하루 빠졌지만 다시 회복을 해주면 오히려 심리 자체는 뭐야, 한번 빠졌는데도 13,500원 위로 올라왔네, 이제는 뭐 여기 지지선으로 버텨도 되겠네, 이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밴드 자체가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오늘 연기금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힘든 날이었는데 할 말이 없네요. 참 저기에 대해서. 저거 대형 투자자가 저렇게 하겠다니 뭐 제가 뭐 전화해서 말릴 수도 없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이슈까지 글로벌, 이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이 요즘 금리 갖고 계속 그거를 물고 먹으면서 자기들 포지션에 따라 좋게 썼다가 뭐 금리 우려 안 해도 되고 경기 뭐 성장하니까 그 기대가 컸다 이러다가 또 포지션을 갖다가 하방 뭐 공매도나 이런 걸로 잡아놓으면 갑자기 또 금리 우려로 인해서 뭐 성장주도 그렇고 가치주들 우려가 크다 그러면서 기술주나 이런 데들 막 갑자기 눌러갖고 하락시키고,
걔네들도 지금 보면은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돈을 벌 게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금리 갖고 장난을 친 거죠. 금리 인플레 갖고 연준이 뭐라 그러든 파월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언론에 기사 내면서 그런 식으로 매매했었는데 한국 증시도 이제 거기에 많이 따라갔었죠. 근데 미국 대형 투자자가 이번에는 찾다가 이제 없으니까 엊그제는 EU하고 중국이 또 기싸움 벌인다 이거 갖고 또 부정적으로 해서 떨고 놓더니 그게 또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또 3차 유행을 갖고 당장 이제 증시에다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거든요. 뭐 독일이 연장한 거는 뭐 네,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연장을 하는 데들도 있고 여전히 국경이 닫혀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좀 부각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박스 상단은 좀 닫아놓고 하방에 대해서 압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요. 뭐 조정도 필요할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공매도로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재개하기 전까지는 기간은 절대 안 올려요 지수를. 지금 상태 지수 올렸다 공매도 재개되면은 기존의 공매도 물량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절대 안 올립니다. 그래서 올 초에 공매도 재개하기 전까지는 기간은 모든 이유를 다 동원해서라도 안 올릴 거고, 사실 뭐 연기금 기금 운용사잖아요. 기금 운용사나 뭐 금융기관에 또 업계에서는 서로 또 다 아는 사람들이고 업계 출신들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마음이고, 연기금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중 조절을 한다는 그런 어떤 핑계 그런 거 그 안에 그걸 딱 두고선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좀 매도를 하면서 증시 자체를 조정할 거고, 아마 그런 전략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이게 뭐 감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이제 상황을 이제 보는 거냐 비율을 보는 건데 저들의 이제 전략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지금 현재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2800을 자꾸 떠들었었거든요. 금융투자 쪽에서. 근데 그게 못 가고 있었죠. 못 가고 있었는데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상황이 지금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은 누가 뭐래도 나는 이제 팔 거야 그러고 있고, 지금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증시 선거 어떤 보궐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유권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건지 갑자기 뭐 그런 유화적인 스탠스를 안 보이고 다시 그냥 본인들 원래 전략대로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연기금 또다시 예전 규모대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첫날은 정말로 두 자리인가요? 세 자리 순매수일 정도로 거의 순매수 양 자체가 없었어요. 둘째 날이 한 2천억인가 순매수 했었나요? 근데 그것도 매도를 원래 쟤네 보면은 1조 넘게 맨날 매도를 하잖아요. 보통 연기금 평균은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매도를 해요. 1조 3천억도 있지만 근데 그때 7천억인가 8천억으로 이걸 줄여놨었죠. 그러니까 매도 규모를 확 줄이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방향성을 이제 하방으로 자꾸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대형주들도 5월달까지는 조금 조정기가 계속 갈 수 있을 거고,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대형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불을 뿜고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중단기로 또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중단기로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상황이 좀 바뀐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여행 항공주 이런 쪽 호텔 숙박업이 좀 하락을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유행한다는데 걔네들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좀 주가가 빠졌는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당장 이제 여행, 항공, 그 다음에 호텔이나 숙박업들 조정은 살짝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진짜 코로나 상황이 해결됐던 아니면 통계로 그냥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던 결국 회복세로 가져갈 거예요. 더 이상 뭐 끌고 가기가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 나중에는 이 종목들이 좀 소외를 받았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실적이 좀 저조했다가 이제 기저 효과로 또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내려오면 뭐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코스피가 바닥을 어디로 놓느냐. 아까 2950 얘기도 했지만 2800 얘기도 많이 있었고 2900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방을 좀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전에 이제 몇 가지 종목들 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걔네들이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다지면서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요즘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외국인들도 매도가 많고 지금 기관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여기는 여행업종, 항공 쪽 이쪽이 나중에 좀 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단기적인 그런 이슈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제 갈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살짝 멈췄죠. 전에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그 저항대로 작용을 했었고, 그다음 지지 한번 작용했던데 26,000원 선에서 지금 놓고 반등을 했는데, 오히려 얘는 여기서 25,000원 한 요정도, 25,000원 요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25,000 한 300원 그 정도까지 뭐 뺀다? 뭐 빠지면 빠질 수 있어요. 25,300원이 완전 바닥이라기보다 최종 그 라인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조정이 오나,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완전 저가 매수 기회예요. 근데 26,000원 정도 선만 와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박스가 여기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박스 하단이 좀 깨졌죠. 깨졌는데 얘는 뭐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좀 회사에 이슈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좀 해결되고 하면 다시 일단 박스 하단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27,000원대로. 그래서 요런 애들 괜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지금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지수 상황도 그렇고. 근데 모드 투어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상승을 했고 꺾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 하단이 살짝 깨진 들어와 있네요. 아직은 들어온 상태인데, 뭐 하단에 왔으니까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하신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는 단기 전략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죠? 또 항공주 중에 뭐 제주항공 이런 것도 있죠.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 그동안 저도 이제 많이 지켜봤던 건데 올해 또 많이 상승을 해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얘는 좀 단기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예, 이게 흔들릴 텐데 좀 매매를 하신 분들은 상단 25,000원 1차는 여기 저 종목을 뭐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판단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와 이렇게 저항을 같이 잡았던 데죠. 24,200원, 24,200원은 1차 그 수익 실현 목표로 잡았고, 그러니까 24,200원이라 그러면요, 다 같이 24,200원에 팔면은 안 팔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낮춰서 한 24,000원, 24,000원이 또 심리적 그 가격대니까 한 23,800원? 딱 여기네. 그건 또 너무 싸고요. 그러니까 이 하단으로 만약에 내려준다 그러면은 뭐 23,000원? 23,000원 정도 부근에서 이렇게 조금 지지를 받는다. 23,000원, 3,100원 정도? 여기서 보면은 매수하셨다가 상단 24,000원 조금 아래, 24,000 조금 24,000원 부근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 돌파하면은, 이때는 일단 25,000원 하단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놓고 수익금이나 내가 손실 봐도 되는 그런 금액이다. 그러면 그 정도 비중만 갖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 네. 그래서 여행주들 이런 것들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이 지수 상황과 바닥 상황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별도로 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건설주인데, 건설주도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리고 나서도 많이 올랐죠. 그때 이제 박스권에 있을 때 설명드렸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이 올랐는데, 건설 종목이 경기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문제가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그렇고 주택 그 도시 재생 사업도 그렇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여러 건설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가 이제 작년에도 좋게 봤던 거고, 건설 경기 건설사 중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데가 이제 GS건설하고 투픽으로 친다 그러면은 대림건설이거든요. 두 개인데, 지금 GS는 사실은 최근에 뭐 완전 기관들 보면은 뭐 뻘겋죠.
외인들이 조금 매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관 매도로 매수세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더 갈 것 같은데 현재 솔직히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요. 4만 원 정도 내려와 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매수할 만할 것 같은데 어 기존에 이제 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전에 이제 박스권 할 때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고 상승했다가 급등했다가 내려온 조정기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2차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에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다가 45,000원은 당분간은 힘들어요. 경기 회복 문제도 그렇고 금리 문제도 그렇고 금리 인상됐을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든데 45,000원은 힘들고 전에 이제 올라갈 때 이 여기서 한번 고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고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종목 이제 매수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한번 고점이 나오고 얘를 이제 연결을 해보면 네. 자,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돌파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놓으면 고점이 지금 낮아지는 상태였고 조정으로 내려가는 상태인데 기존에 상승을 하고 한번 숨고르기 했던 데서 지지를 삼고 올라가서 다시 올라왔어요. 4만원 돌파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심플하잖아요. 4만원 지지하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을 더 연결을 하면 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지금 거의 4만원에서 한 46,000원 정도 되네. 4,500원 이 정도로 지지 라인을 잡고 가시면 좋아요. 지금 이 라인을 지금 위로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라인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지금 설명드리면 이제 채널에 보면은 그 고수분들도 계시고 경험 많은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네 그냥 뭐 이런 설명에 대해서 뭐 저런 것도 뭐 얘기하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소위 이제 뭐라 그러죠? 주린이 분들도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넘어섰을 때는 그 추세의 기본적인 그 근거가 되는 거를 갖다가 깨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얘가 4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했는데 보시면 그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크게 이제 힘을 갖고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만 원에 대해서 지지 작업을 어느 정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반등을 하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지금 바닥이 지금 4만 원인데 걔보다는 점프를 했죠, 많이. 42,000원이니까 4만 원 대비 어떻게 되죠? 4, 5, 20, 5% 정도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갈 거냐를 또 찾아야 돼요. 지지선하고 좀 멀잖아요, 그렇죠? 자, 멀면은 기존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 지금 위하고 아래가 일종의 하나의 박스처럼 좀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주가가 어디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힘 있는 모습을 보였냐 이걸 좀 봐야 돼요. 근데 기존에 올라와 갖고 이때 한번 점프에 올라갔고 여기서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고 승고르기를 했다가 올라갔다 밀려 내려왔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 라인에서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 지지 라인을 잡고서 움직였어요. 네. 지지를 잡고 빠졌지만 다시 여기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한번 지지 받았죠.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니까 밀려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저항 지지가 다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좀 내려오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 가격대가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식은 의미 큰 가격대에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주가는 42,600원. 그럼 42,600원을 돌파를 해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건설도 오래 걸리거든요. 건설도 이제 실적이 좀 오래 걸리는데 올해 계속 이제 GS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재료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42,600원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머리를 그리고 또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십자가가 나오고 이러면요 조정이 나오는 확률이 좀 높아요. 어디까지? 자, 기존에 이제 올려놨다가 살짝 여기서 저항과 지지를 잡았던 요 가격대까지 거의 시초가랑 비슷하네요. 여기까지 좀 내려올 텐데 이 가격대가 이제 보시면은 41,900원 41,9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41,900원에 41,000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제 힘이 붙이면 이제 41,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41,000원 부근에서 얘가 지지받느냐
아니면 또 밀리느냐. 2차는 이제 4만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4만원 못 지키면 쭉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4만원까지 지키는 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4만 1천원 지켜낸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런 종목은 지금 상승 부담이 있고 위로는 이게 닫혔다 그러거든요. 당장 뚫기는 어렵고, 위로는 지금 올라갔은 게 제한됐고 아래는 깨졌다가 갈 데가 멀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불안 심리가 더 많기 때문에, 불안보다는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크게 가시면 안 돼요. 좀 수량으로 해서 여기 지지받는 거 보고, 그다음 이 위에 42,000원 좀 그 부분에서 매도하고, 이게 이제 박스권 매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박스권으로 수익이 난다. 그럼 수익 금액만큼은, 만약에 얘가 조정이 온다 그러면 고마운 거죠. 조정이 온다 그러면 사두고, 그 수익 금액 거의 플러스로 내가 손실 봐도 되는 금액 정도에 매수하신 다음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어떤 자산 배율을 비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현금 갖고 그냥 몰빵해서 장기 투자하면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수익금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손실 봐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금액으로 장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건설주들 제가 이제 경기 회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좀 봐야 되긴 해요. 되긴 해요.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민간주택 쪽에서는 좀 거래가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뭐 금리 인상이 오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규모나 어떤 그 충격에 대해서는 분석은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금리 인상까지는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쪽 관련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쪽 하면 또 대리건설도 또 빼면 안 되죠. 대림도 이제 전에 말씀 이제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때 GS도 이때쯤이고 대림도 이때인데, 사신 분들 뭐 이때 이렇게 박스 하단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 나셨으면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얘도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올라왔는데 전에 이제 뭐 4만 원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한번 상승을 많이 했었죠. 작년에. 그쵸? 예, 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이때까지 4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3만 원까지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만 원 정도 빠졌죠. 만 원 빠졌으면 얼마인가요? 25%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 구간, 거기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35,000원. 네, 35,000원. 35,000원 보시면 얘가 근데 사실 전에 갭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조금 올라갔을 때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갭으로 갔을 때는 이런 거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 주식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는 추격 매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대응을 하실 수 없으시면 하시면 안 돼요. 경험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갭에 장대 양봉 나오면 여기서 소폭으로 지금 올라갔지만 소폭으로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거나 또 이렇게 올라가는 운 좋은 경우도 생기는데, 그거 바라보고 단기 들어가거든요. 네, 갭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거만 보는 건데, 아무튼 네, 지금 얘도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뭐 이것도 한번 밸류에이션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이걸 한번 또 4만원 돌파 한다 못한다 얘기는 제가 지금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4만원 근처까지는 좀 올 수 있을 거거든요. 35,000원 돌파해서 올 하반기 이렇게 가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35,000원에서 분명히 또 한번 싸움이 벌어져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직전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부딪혔었죠. 부딪혔다가 여기 내려왔어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고점 부분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그냥 갭 갔죠. 간 상태인데, 자 그러면 기존에 이런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 꼬랑지나 이런 데 보시면 공교롭게도 여기 지지 라인을 잡죠. 그쵸? 자, 이 가격대가 그러면 뭐냐? 제가 지금 목이 점점 잠기고 있어 갖고 손으로 목을 잡고 있는데 예, 소리가 눌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31,7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32,000원, 뭐 좋게 봐서 32,000원 정도를 베이스로 잡고, 하단에 32,000원은 이제 지지라인이다. 그걸 놓고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33,000원도 분명히 여기 있죠. 33,000원 가격대 있는데, 이 33,000원에 대해서는 이 주가가 크게 반응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저항선이냐 지지선이냐 이건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33,000원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격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오히려 쉽게 빠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히 여기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지금은 33,000원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33,000원 지지 잘 만들어 낸다 그러면 뭐 35,000원 하단까지 한 34,800원 뭐 이런데 거기까지 뭐 1차로 바라보시고 단기 매매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지지라인은 33,000원을 이제 보고 접근하시는데 그 생각은 갖고 하셔야 돼요. 내가 빠지면 한 32,000원까지는 뭐 이 정도 보수적으로 3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33,000원에서 32,000원이면 얼마죠? 1,000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1,000원이 빠지면 한 3%, 3에서 4% 정도 손실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들어가겠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분할로 이제 매수하시고 조금 먹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33,000원 정도를 여긴가요? 33,000원 정도를 여기구나. 네. 요 정도 선되네요. 자, 그러면 33,000원 정도를 이거를 이제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보고 접근하신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매매하실 때 하나의 시나리오잖아요. 나는 이제 33,000원 여기를 지지하는지 보고 지지하면은 지지할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다가 올라가면은 한 34,700원에서 팔겠다. 이게 전략이면요. 33,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떴잖아요. 만약 가격이요. 33,700원, 800원 가잖아요. 여기서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근거가 여기였잖아요. 그쵸? 네. 물론 대응을 빠르게 하실 수 있고 판단 빠르게 하시고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중간에 추격 매수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면서 수익을 더 높일 수는 있죠. 근데 그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 특히 직장인 분들은 장중에 보기도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올라왔네고 추격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근거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냅두세요. 내가 10주밖에 못 샀는데 이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만큼 수익 내면 되지. 내가 100주 살 거라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났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90주 샀다가 떨어지면은 마음 더 아파요. 네. 이게 이제 매매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경기 회복할 때, 대림건설 거래량은 좀 많이 좀 참담할 정도로 지금 적긴 하네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올라갈 때 조용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지지라인 잡을 때 특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지지라인 잡을 때 오히려 좋아요. 뭐 이렇게 수주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000원에서 33,300원 이런데 뭐 보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33,300원 보수적으로 33,000원 이런데 지지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확인하시면서 분할 매수 소량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단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얘가 4만원을 돌파해 갈지는 자신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GS하고는 조금 달라 보여갖고 네, 얘는 뭐 보시면 연봉 어디 갔지? 네, 예전에 한참 전에 2007년도 네, 이때 2007년 8년 이때쯤 좀 주가가 이 4만원 위에 있었죠. 두구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요. 10년 전쯤 10년도 아니죠. 7년이면 21년들과 14년 전에 그 외에는 이 가격대로 아직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봐야 되거든요. GS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친 적이 있어요. 거기 근처까지 간 적도 있고 그리고 뭐 2010년대 11, 12년도는 그렇고 좀 오래 이렇게 좀 위에 머문 적들이 많거든요. 이때 5만원까지 갔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설 경기 좋아지면 45,000원을 돌파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0원이면 여기거든요. 45,000원 여기인데 보시면 여기 머리들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제가 거놓고 하는 게 낫겠다. 45,000원이면 대충 요 정도에서 조금 위네요. 여기 요 정도. 자, 이 정도. 네. 자, 요 정도 선인데 그쵸? 거의 45,000원 정도. 네, 조금 위네. 네. 뭐 약간 차이는 뭐 네, 이 정도로 놓고요. 자, 보시면 이 지금 확대 좀 해볼까요?
아, 확대한 거였구나. 여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살살 올라가 있죠. 위에 보면 이렇게 선이 보면은, 아, 여기 눌러져 있었네. 살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 머리들. 그러니까 45,000원 위에는 가격대에 있었던 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위, 5만원 하단까지 해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대림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좋고 이래도요, 그 경험상의 문제가 있어요. 가격 경험에 대한. 미지의 세계를 갈 땐 두려운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도 경험한 가격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올해 건설주 괜찮을 것 같고, 경기 회복이 되면은 철강이나 비철 분석 쪽도 좀 광물 이런 쪽도 좀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여행지도 미국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주춤한데, 결국은 나라에서 코로나를 해결하던 아니 수치상으로 해결하던 뭐하던 좀 재개가 될 거고,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올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좀 들어요. 근데 뭐 제주항공이었나요? 어디였죠? 아시아나항공인가? 어딘가에서 보면은 어디 안 가고 그냥 공중에 떠갖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그런 프로그램 상품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나갈 것 같고, 숙박이나 이제 그 국내 여행들 그런 쪽이 좀 개선될 것 같고, 이제 갈 데 없으면 반사이익을 보는 게 대형 쇼핑몰이나 이제 백화점이거든요. 어디 못 가니까 그나마 갈 만한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전체 흐름을, 삶의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생활 속에서 답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 좀 부담스러웠던 여행주들, 그 다음에 그 항공, 여행, 숙박 이런 때를, 여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코로나 3차 유행 관련해서 조정기가 올 것 같은데, 조정기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가격대 잘 봐서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날이지만 좀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지금 장세가 이럴 때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전체가 이런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건강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조정받다가 또 갈 땐 또 가니까, 지금은 솔직히 매수세가 좀 약해요.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연기금도 그렇고 대형 매도세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종목이 아주 크게 가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뭐 급등해서 가기는 어렵고, 급등하는 거는 뭐 대부분 작전주나 테마주들, 중소형주들 이런 걸 거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않지만 그래도 이 중에 좀 움직이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갖고 이제 짧은 호흡으로 비중 좀 적게 갖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자신 없으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계속 유지하시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조정이라는 것도 결국 끝날 거고, 하락도 언젠가 끝나고 다 그래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그게 마무리되는 것 같다, 투심이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러면 저가 매수 기회를 쓸 수 있는 총알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장 끝나면 그냥 잊으세요. 뭐 걱정하신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확 뭐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좀 속상하신 분도 계시고 뭐 하시겠지만, 주식에 내가 지면 안 됩니다. 네, 지배받으면 안 돼요. 주식은 주식인 거고, 장이 끝나고 그러면은요 그냥 그때는 잊어버리시고, 네, 원래 이제 또 다른 걸로 좀 이제 리프레시도 하시고, 속상하시다고 또 너무 이제 술 드시고 하시면 또 몸 상하니까 약간 이제 바람도 좀 쐬시고요. 네, 기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기분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달달한 거 먹으면 좀 기분 좋아지잖아요. 달달한 거 먹고 뭐 이렇게 주변의 지인분들하고 좋은 얘기 하시면서 수다도 좀 하시고 그럼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그런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